2주차 월요일 토픽 특강 네 번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유형 6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문제는 16번부터 18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6번, 18번 문제 앞서서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시험 전략 및 예상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전략 및 예상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이 문제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꼼꼼히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읽는 게 아니고 우선 어떻게 한다고요? 훑어봅니다. 훑어보는 건 뭐냐면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을 상세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앞뒤 문장을 자세하게 빨리 살펴보고요. 먼저 빈칸이 있는 문장이나 빈칸의 앞뒤 문장에 중요하죠. 접속 부사가 있거나 기 때문이다 등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서, 접속 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살펴보았죠? 접속 부사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표현들 정말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 부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 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문장을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는 빈칸이 있는 문장과 앞뒤의 문장을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단어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텍스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주제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빈칸이 문장 가운데에 있으면 앞뒤 문장을 중심으로 잘 비교를 해보고 빈칸이 머리 앞이나 혹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자, 역시나 16번 문제를 보면 글의 첫 번째 문장은 아니죠. 대부분의 이런 문장들은 어떤 글이 될까요? 맞습니다. 설명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문은 문장의 앞에 이 부분에서 문장의 주제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 오게 되고요. 문장의 끝에서는 글의 핵심 주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 이 부분은 핵심 주제 부분. 이 부분은 핵심 문장의 주제 부분이 되고요. 문장의 주제 부분이 되고,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장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 두 번째 있는 문장은 문장을 설명하는, 즉 예를 들어서 예시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이럴 때는 괄호가 있는 문장의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뒤 문장을 잘 살펴봐야지 이 문장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죠? 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앞에 부분과 반대되는 뜻이 오게 되겠죠. 하지만은 반대가 되는 뜻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김치의 맛을 살리기 위해, 김치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 흔히들 보통 자주 흔히는 보통 자주 쉽게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설탕을 넣습니다. 김치 맛있게 하려고 설탕을 넣습니다. 하지만이 들어가죠. 하지만. 자, 여기서 반대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설탕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앞서서는 맛이었는데요. 반대, 아마 건강을 나쁘게 하는 내용이 올 것 같은데요. 뒷문장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설탕에 있는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아까 설탕에 있는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김치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여기 비타민과 무기질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설탕으로 인해, 설탕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사용해야 한다. 즉, 그래서 설탕은 땡땡땡땡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괴하는, 그렇죠. 비타민과 무기질,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설탕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괴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번. 일단 문장의 첫 번째와 끝이 아니고 문장 가운데에 괄호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앞뒤의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버 멀미란, 멀미는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이 안 좋아서 왜 자동차 때문에 왜 하는 게 멀미입니다. 사이버 멀미는 디지털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빠른 움직임을 보면서
어지러움이나 불안정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속이 안 좋아서 어지러운 것을 멀미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화면 때문에 나타나는 멀미가 있다라고 하네요. 디지털 화면이 어때요?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사이버 멀미입니다. 이 현상은요, 사이버 멀미 현상은 시각적으로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시각적으로는, 눈으로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왜요? 움직이니까요.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기타 신체 기관에서는 땡땡땡이 발생한다. 눈은 변화합니다. 디지털 화면 때문에. 그런데 몸은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기에 그렇지만이 나오게 돼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과 반대의 뜻을 찾으면 2번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움직임이 멈추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움직임이 없었고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4번 계속해서 움직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균형 감각은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느껴지게 됩니다. 감각 기관은 보고, 듣고, 말하고를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감각기관은 어떤 것을 느끼는 것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낌. 우리는 보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알 수 있고요. 귀로도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입으로도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을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절하게 균형 감각,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든지 없든지가 느껴져야 하고요. 운동을 할 때도 우리 몸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균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균형 감각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감각기관들이 서로 불일치하면 불일치하다, 반대가 되다. 불일치하다, 반대가 되다. 반대가 되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이버 멀미입니다. 자, 그래서 즉 눈이 받아들이는 내용을 다른 신체의 감각기관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눈은 느끼는데 다른 귀, 팔,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즉,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멀미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문장의 앞, 뒤 문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물건이 들어오기 어려운 섬 지방의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모아 전달하는 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세요 라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한 달 동안 과거에 물건이 들어오기 어려운 섬 지방입니다. 왜 물건이 들어오기 어려울까요? 바로 섬이기 때문인데요. 섬이 뭐예요? 자, 이게 섬이에요. 섬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바다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택배는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오나요? 한국에서 택배 시켜본 적 있어요? 보통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오죠. 빨리 오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자동차로 오기 때문이에요. 먼저 한국은 많이 안 커요. 굉장히 좀 크기는 작은 나라예요. 서울, 대구, 부산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빨라요. 엄청 빠르죠. 또 기차도 빨라요. 그런데 섬에는 자동차, 기차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는 매일매일 자주 이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섬 지방의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동화책을 모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섬 지방 어린이들 동화책 모아서 전달하는 거. 오, 그죠? 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세요 라고 해서 집에서 읽던 책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 행사는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서 땡땡땡땡 섬 지방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다양한 동화책을 기부하자라는 목소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 어린이에 비해서 땡땡땡땡 섬 지방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자. 다양한 동화책을 기부하자, 기부하다, 선물하자라는 목적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모두 3만여 권의 동화책이 모여서 모두 250명의 어린이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서 어떻게 섬지방 어린이들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1번 동화책을 판매하기 어려운 동화책을 팔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팔아요? 아니죠. 동화책을 만약에 판매가 아니고 판매는 팔다입니다. 근데 판매가 아니고 구매하기 어려운이라고 하면 이거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대의 반대말 구매하기 어려운 맞죠?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서 시골 섬에는 서점이 많이 없어요. 인터넷 쇼핑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택배비도 비싸요. 보통 우리 2,500원 택배비라면 이런 데는 섬은 3,000원, 4,000원 할걸요? 그래서 좀 더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 책을 구매하기 어려운 섬, 책이 없는 이라는 뜻을 찾아봤더니 2번 동화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정답은 아닌 것 같죠? 3번 평소 동화책을 접하기 어려운. 네, 3번 이게 정답이네요.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 평소 동화책을 접하기 어려운 섬지방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동화책이 모여서 전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번 동화책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어린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행사의 목적과는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평소에 동화책을 읽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시에서 동화책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지나면 다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책방에 팔까 싶었는데 이렇게 다른 어린이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제 문학연습 2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기 원하는 아이템으로 향수를 가장 많이 꼽는다 라고 하네요. 여성들은 특별한 날 선물 받고 싶어요. 향수예요. 향수를 많이 꼽는다. 많이 꼽는다는 향수가 1등이다. 1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은 특별한 날에 선물 받고 싶어 하는 아이템 것이 선물 아이템은 물건이라고 할게요. 물건은 향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선물 받고 싶어 하는 물건이 향수입니다. 하지만 향수를 선택할 때는 선택하다는 고르다라는 건데요. 선택하다는 고르는 것 같은 거예요. 선택하기, 고르기. 선택할 때는 땡땡땡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만약에 잘 모르고 선물하면 오히려 반대로 원망을 듣기 쉽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듣습니다. 원망을 듣는다는 것은 나쁜 이야기, 나쁜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망은 탓하는 말, 나쁜 말. 그래서 원망은 탓하는 말,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선물하고도 반대로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은한 향을 선호하는 이에게 향기가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강렬한 향은 두통을 일으키기 쉽고요. 또
장미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 장미향 향수를 선물하는 것도 피부 두드러기를 함께 선물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향수 향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과일 향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꽃향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또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향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선호하다 알겠죠? 그래서 선호와 관련된 거 1번 가격대를 고민해서 가격은 아니죠. 가격은 아니고 2번 선호도와 상관 있어요. 상관없이가 아니고 상관있게가 됐으면 이게 정답이었을 건데 없이가 있어서 이건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3번. 다음으로 3번. 취향을 확실히 알고 괜찮죠? 취미, 향기 어떤 걸 선호하는지 선호하다 하고 취향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취향을 확실히 알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인기 여부를 파악하고 인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잠시 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